세월호 3주기를 하루 앞두고 참사를 잊지 않기 위한 기억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추모객들의 발길도 쉼없이 이어졌습니다. 전주시가 관리하는 체육시설 대부분이 중금속 범벅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전주시는 5달이 넘도록 쉬쉬하고 있습니다. 군산 앞바다에서 해마다 1000톤가량의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아서 환경 오염은 물론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큰 요즘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B형 독감이 유행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세월호 참사 3주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심 광장에서는 세월호를 잊지 않기 위한 기억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추모객들의 발길도 쉼없이 이어졌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오열하며 펼치는 진홍국에서 가슴을 찢는 듯한 고통이 느껴집니다. 소리꾼은 세월호 참사를 막지 못한 정권을 풍자하고 당당하게 무대에 올라선 청소년 연사는 부끄러운 어른들의 가슴을 후벼팝니다. 세월호 참사 같은 참사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투표권을 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께서 좋은 대통령을 뽑아주시길 바랍니다. 분향소에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추모객들이 밀려듭니다. 세월호 희생자의 생일마다 편지를 썼다는 초등학생은 미수습자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미수습자가 얼른 돌아오길 바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잘 지내. 단원고 희생자들과 동갑내기인 20대는 그들을 위해서라도 더욱 열심히 살겠노라 다짐합니다. 아, 나라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나랑 동갑이었는데 막 이런 생각하면서 사는 것, 그게 저한테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세월호는 떠올랐지만 진실은 아직 바닷속에 잠겨 있다며 진실 규명을 외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세월호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제대로 발표도 안 하고 솔직히 조금 회피하고 있다고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제대로 이제 조사를 해서 진상 규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 3주기를 하루 앞둔 오늘 광장을 수놓은 노란 물결은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며 끝나지 않은 그날의 아픔을 되새겼습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주시가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상당수가 중금속 범벅이라는 검사 결과가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전주시가 쉬쉬하면서 시민들은 오늘도 중금속에 오염된 운동장을 찾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13년 전 만들어진 전주 덕진 체령공원의 족구장입니다. 바닥에서 허용치보다 26배나 많은 납성분이 나왔습니다. 바로 옆 농구장도 납성분이 허용치보다 4배 이상 많았습니다. 전주시가 관리하는 체육시설 12곳을 검사한 결과 무려 10곳이 허용치보다 많은 납에 오염됐습니다. 발암물질인 육과 크롬이 허용치를 7배 이상 웃돈 곳도 있습니다. 전주시는 바닥 교체를 추진한다지만 80억 원에 이르는 예산이 없어 언제 교체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중금속 오염 시설이 아무런 조치 없이 개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10월 말 나온 검사 결과를 5달이 넘은 지금껏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납성분이 허용치보다 100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하지만 이용을 자제해달라는 안내문은 고사하고 납성분 과다 검출에 따른 최소한의 주의사항조차 안내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나 기회마저 주지 않은 겁니다. 이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시설 이용을 방치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시민들이 혼란도 있고 아니 그것이 확정적으로 그렇다 아직 확실하게 내려온 것이 없어서. 전주시와 달리 전북교육청은 중금속에 오염된 체육시설의 사용을 전면 중단시켰고 청주와 울산 등의 지자체는 폐쇄나 이용 자제 등을 안내했습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군산 앞바다에서 해마다 4,000톤이 넘는 해양 쓰레기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000톤가량이 수거가 안 돼서 환경 오염은 물론 선박들의 안전 운항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군산 신시도의 한 해변입니다. 스티로폼과 병, 그물까지 해양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선유도 인근의 섬도 떠내려온 각종 쓰레기들로 뒤덮였습니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 때마다 금강 상류 지역에 있는 막대한 양의 쓰레기가 서해 바다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군산 앞바다에는 금강에서 내려오는 생활 쓰레기 2,800톤과 어선 등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1,200톤 등 모두 4,000톤의 해상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800톤은 수거되고 있지만 나머지 1,200톤은 수거가 안 돼 해마다 쌓이고 있습니다. 바다를 떠도는 해양 쓰레기는 환경오염은 물론 선박의 안전 운행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를 이렇게 떠다니다가 딱 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그냥 앞으로 그냥 나가 떨어져요. 그런 위험도도 많이 있습니다. 군산시는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해양 쓰레기 전부를 수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14건 국비, 지방비 예산으로는 연간 발생되는 4,000톤의 해양 쓰레기에서 1,800톤밖에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나머지 1,200톤 해양 쓰레기 처리를 위한 중앙정부 예산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바다를 오염시키고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는 해양 쓰레기 수거를 위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큰 요즘 B형 독감이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치원이나 학교 등 단체 생활을 하는 어린이와 청소년 환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5살 문하율 군은 며칠 전 갑자기 열이 40도 가까이 올라 급하게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B형 독감, 지금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새벽에 일단 열이 너무 고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열제를 먹여도 3-4시간 안에 거의 열이 안 떨어져서 아침에까지도 계속 열이 나니까 병원을 갔죠. 이 병원에만 B형 독감으로 입원한 환자가 50명에 이릅니다. 지난달 도내에서 발생한 초중고생 독감 환자는 2,032명. 이달에만 독감에 걸린 학생이 1,594명으로 지난달 독감 환자의 절반을 넘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면역력이 약한 데다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 단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B형 독감에 감염되기 쉽습니다. B형 독감은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전염되는데 전염 속도가 빠릅니다. 특히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환절기는 B형 독감에 걸리기 쉽습니다. 봄에는 아무래도 일교차가 크고 낮에는 바이러스가 이렇게 활동을 안 하지만 밤이나 새벽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바이러스가 증식을 하고 전파를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전문가들은 자주 손을 씻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독감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주시 마선거구 시의원을 뽑는 보궐선거가 다음 달 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집니다. 전주 마선거구는 삼천 1, 2, 3동과 효자 1, 2동입니다. 선관위는 대통령 선거의 투표 용지는 백색, 전주시의원 보궐선거는 연미색으로 다르게 제작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모두 후보를 공천할 예정이어서 무소속을 비롯한 다른 후보들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이스타항공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군산공항에 오전 비행기를 증편하기로 약속했지만 대한항공은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군산에서 제주를 오가는 항공기의 탑승률이 86%대로 높은 편이라며 대한항공에도 군산 제주 노선의 증편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확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손실액만 보전되면 올 하반기쯤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오전 9시 50분에 군산공항을 출발하는 제주행 비행기를 띄우겠다며 전라북도와 세부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 상반기에 사상 처음으로 해외에 750톤의 쌀을 무상으로 원조합니다. 이번 조치는 한중일과 아세안 10개국이 맺은 영내 식량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애프터 협정에 따른 것으로 대상 국가는 미얀마와 캄보디아 등 2개 국가입니다. 전라북도는 정부가 향후 원조 물량을 늘리기로 한 만큼 지난해 가을 이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쌀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처음 김제 6교 재가설 사업비를 반영했지만 추가 지원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김제 6교 재가설에 7억 원을 확보한 데 이어서 전체 사업비 240억 원 가운데 85%를 요구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50% 이하만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재난안전 2등급인 김제 6교를 올 하반기부터 재가설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함께 정부를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추락 등 각종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출입이 통제됩니다. 군산해경은 비안도와 무녀도 해상에 조성된 외곽 방파제 3.1km 전 구간이 너울성 파도에 의한 안전사고가 우려돼서 다음 달부터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입 통제 장소를 무단으로 침입할 경우에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학교 도서관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서가 없는 학교에서 학부모가 자원봉사를 할 경우에 일부 경비를 지원키로 했습니다. 지원 기간은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학교당 최대 200만 원이며 자원봉사 조직이 있는 학교와 신설 학교가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전주시 보건소가 결핵 예방 백신 접종을 예약제로 바꿉니다. 전주시 보건소는 공급이 원활치 않은 결핵 예방 백신의 효율적인 접종을 위해서 예약을 받아서 접종키로 했습니다. 결핵 예방 백신은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맞을 수 있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폭행하고 모텔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42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전주시 덕진동 한 모텔 7층에서 46살 B씨와 다투다 B씨를 폭행하고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주말인 오늘 전북은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올라서 완연한 봄 날씨를 보였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7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월요일인 모레 새벽부터는 비가 내리고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다음 주 화요일 오후와 목요일에도 비 소식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